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에듀컴퍼니 조은성입니다. 네, 랍다컴퍼니 김인석입니다. 오랜만에 김인석 대표님 모시고 네. 같이 이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 이제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좀 힘들어질 시기가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고급 주택 시장에 매매 문의가 상당히 좀 많아졌어요. 네, 맞아요. 특히나 요즘 뭐 부동산 심리가 좀 살아나는 것도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서울 쪽으로 아무래도 똘똘한 한 채, 네. 기조가 강해지다 보니까 네. 많이 몰리는 현상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그 이유가 뉴스 기사를 보셔도 나오긴 하는데 네. 일단 공급 부족에 대한 이제 우려들도 맞아요. 많이 있고 이제 금리 인하도 곧 할 예정이라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가면서 매수 문의가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강남권에 분양을 하고 있거나 이제 입주가 완료된 현장 한 4군데를 좀 짧게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브라이튼 M40 현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뭐 브라이튼 M40 같은 경우는 제 채널이나 뭐 저희 조은성 대표님 채널이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같이 이제 분양을 했던 현장이고 네. 지금 현재 완판이 됐죠. 네. 총 148개 호실 중에 네. 이제 헤리티지 8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40세대가 일반 세대였고 네. 그 중에 다 이제 완판이 됐는데 이제 최근에 기사에서도 보셨다시피 유재석 씨가 이제 가장 좋은 펜트 중에 하나인 199T라고 하는 네. 규모가 조금 있는 86억짜리 네. 펜트를 저는 현금으로 들어가시면서 조금 많이 화제가 된 현장이에요. 이슈가 됐죠. 사실 저희는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네, 대회비였죠. 네, 대회비라서 오픈을 못 해드렸던 건데 이제 입주를 하시게 되면서 기사화가 됐죠. 그 바람에 갑자기 M40 문의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맞아요. 이미 끝난 현장이고 지금 완판이 된 지 2달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히나 오늘 아침에까지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렇죠. 네. 기존에도 뭐 한유주 씨나 수희 씨가 입주를 해서 살고 있었던 현장이고 뭐 박인비 프로도 마찬가지고 네. 이슈가 뭐 연예인 단지라고 이미 소문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유재석 씨 파워가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맞아요. 네, 또 이번- 새삼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느낄 됐어요. 수가 있어요. 이제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기존에 계약하셨던 일반 고객분들의 이제 뭐 전매 물건도 조금 많진 않지만 한두 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분양을 했던 금액대 비교를 해 보자면 엄청나게 맞아요. 네. 지금 저희가 분양을 했을 당시에는 이제 평당 8천 정도로 생각을 하셨고 또 그 가격대로 분양이 됐는데 지금 같은 매매 물건으로 나왔을 때는 그 당시보다 뭐 한 10억에서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15억 정도가 네. 올라가서 네. 매물이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브라이튼 M40가 메리트가 있는 게 원 분양가 자체가 강남권에서 워낙 합리적인 분양가였기 때문에 지금 이미 호가를 더 한다고 해도 지금 타 현장의 분양가보다 뭐 비슷하거나 뭐 가장 비슷한 현장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뭐 포제스랑 네.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뭐 위치는 좀 다르긴 해요. 네, 네. 뭐 근데 한강 프리미엄 뷰가 있는 네. 현장과 강남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현장으로 이제 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네. 다만 저는 이제 구성 자체가 좀 비슷하다고 해서 비교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네. 포제스 같은 경우는 128세대 그리고 M40 같은 경우는 148세대인데 그런 세대를 떠나서 봤을 때 가격적으로 포제스가 월등히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는 포제스의 분양가하고 이제 비슷하게 됐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입주자분들을 몇 분을 만나봤는데 만족도 자체가 상당히 높은 단지입니다. 그렇죠. 네. 네. 관리적인 부분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현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40는 이렇게 좀 넘어가 보고 두 번째는 네. 네, 서초구 내곡동에 이제 곧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리엘 업하우스 현장입니다. 제가 엊그제 한 3, 4일 전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핫했던 현장인데 이제 입지적인 면이나 네. 그리고 이제 중도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계약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선뜻 하기 겁내하셨던 부분이 이제 네. 모든 금액을 다 잔압을 하셔야 된다. 네네. 이런 부분이었는데 조건이 조금 변경이 됐죠. 네, 조건도 변경됐고 제가 현장을 방문한 이유가 올해 초에 한번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아직 철거 작업이 이제 막 이루어져야 한창이셨고. 한장이었던 현장이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뭐 제가
조은성 대표님 영상에서도 잠깐 봤는데 네. 전망탑이 네. 새롭게 설치가 됐더라고요. 네, 현장 가장 높은 지역의 전망대와 함께 상담문까지 같이 이제 건설을 해서 직접 가셔서 현장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철거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이번 달 말부터 이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번에 가면서 제가 그런 강남과의 근접성을 조금 확인해 보려고 제가 평일 점심시간에 제가 출발을 했었거든요. 사무실에서 출발했었는데, 압구정에서 내비상으로 찍었을 때 11km 정도 나오고 시간이 한 25분 정도가 찍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포제스가 네. 거리상으로는 압구정에서 같은 출발점에서 보면 8.7km 오히려 거리는 짧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강남구, 서초구와 이제 광진구의 심리적인 거리의 그렇죠. 느낌이 다르기 네. 때문에 일단 갔을 때는 2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고, 지금 신규에 개포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약 4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아직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현장에 갔다 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정도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데? 라는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서울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형태의 네. 주택 단지입니다. 뭐 나인원 한남과 더 힐을 합쳐도 그보다 더 큰 대지의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크죠. 네, 현장이 있고, 이제 22개 동을 총 10개 블록으로 그래서 10개 블록을 한 마을 단지로 이룬다고 해서 풀네임이 이제 레일 업하우스 인 헌인마을. 제가 전망대에서 대모산 쪽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에 시그널도 보였었고, 왼쪽에는 이제 뭐 영상에 보이시겠지만 국정원 건물까지 같이 보이는 상당히 주거 만족도는 높을 것 같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완공이 되는 시점을 이제 돌이켜 봤을 때는 네. 어느 정도 인프라도 많이 갖춰져 있을 거며, 그리고 또 안에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뿐만이 아니라 네. 상가 건물에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작은 마트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다 입점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근생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직 네. 좀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세계적인 호텔 체인과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브랜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큰 틀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 세부 사항은 조율 중인데, 근생 시설이 지하 3층에서 지상 3층, 그래서 총 1,800평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들어갈 것들이 이제 사우나 시설, 스파 시설, 그리고 이제 입주민들 이미 수분양자들이 좀 요청을 하셔서 이제 마켓도 들어가고 조식, 중식, 석식을 이용하실 수 있는 이제 뭐 레스토랑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호텔 체인이 레일 업하우스 현장에 있는 근생뿐만 아니라 지금 한남동에 갤러리를 지금 짓고 있어요. 네. 그 갤러리도 이 수분양자들이 뭐 한남 쪽에 이동하셨을 때 같이 쓸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도 이 호텔 체인에서 같이 운영하게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건 변경이 된 게 있는데, 네.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셨던 게, 뒤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포제스가 잘 됐던 이유가 계약금 10%에 중금 60%가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던 부분이 좀 저는 크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실입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자금적으로 네.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금액을 이제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금액 자체를 이제 다른 쪽으로 돌리셔갖고 기회비용을 발생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네. 업하우스는 그게 조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웠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좀 그 조건이 좀 많이 완화가 됐죠. 그리고 지금 계약에 대한 현황들 좀 들어보면, 레일 업하우스가 44평형대부터 87평형대까지 좀 다양하게 있는데, 이미 작은 평형은 계약이 만료됐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포제스입니다. 네. 꾸준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현장이죠. 포제스 한강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이제 시작을 해서 네. 지금 공사가 차근차근 잘 올라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침에 출퇴근할 때마다 항상 보거든요. 네. 벌써 7층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101동부터 103동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지는데, 101동은 지금 7층까지 올라가 있고, 강변북로 제가 가끔 타고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보여요. 네. 근데 이게 완공됐을 때 모습이 조금 상상이 되는데 기대되는 현장입니다. 2월달에 유일하게 평당 1억이 넘는 그쵸. 주택 중에 청약 홈으로 네. 시작을 했던 현장이고, 최고 경쟁률이 25대1, 평균 경쟁률이 뭐 한 10대1 정도 됐던 현장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계약률은 전체 혹시 한 75%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50평대 이하의 34평형, 47평형, 50평형들은 좀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게, 대형 평형들의 계약률이 타 평형에 비해서 좀 떨어졌던 게 그렇죠. 사실인데, 저조했죠. 네, 저조했는데 최근 한 2, 3주 사이 분위기가 완전히 확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저층 가장 이제 대형 평형들이 101동 8층부터, 그리고 2동 3동 9층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저층부부터 계약이 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도 좀 확인을 해보면은 뭐 가계약금이 꽂히거나 네. 아니면 정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네.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좀 분위기를 보면, 네.
이제 성수동의 이제 공인중개사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실거래가 신고가보다 네. 더 높게 실거래가 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일부러 지금 네. 그 신고를 미뤄두고 계시는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유가 이 신고가가 한번 또 찍히게 되면은 그만큼 과열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죠. 너도나도 다 올릴까봐 그게 걱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매도를 내놓으신 소유자분들이 갑자기 실거래가 찍히는 순간 물건을 걷어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호가 자체를 더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지금 안 찍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제스도 지금 이제 대형평형 80평형대에 이제 80억대, 90억대로 마감이 됐고 네. 100억 초반대부터 좀 남아있는 거라고 하니까 최근에 좀 문의가 좀 많아졌어요. 제 고객님들이 네. 80억대까지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포데스도 이미 늦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더 해드리고 싶어도 100억대 정도까지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시고 네. 80억대 미만으로 보시는데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기에 또 구축을 또 가자니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그렇죠. 많고 그래서 이런 프라이빗한 것들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새 아파트들 중에서도 지금 성수동에 있는 3대장과 네. 포제스를 많이 비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비교하더라고요. 네, 많이 비교하시는데 성수동은 이제 트리마지가 한 7, 8년 차 되고 아서포가 이제 4년 차 네. 정도 되면서 이제 사실 손바뀜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금액대로 가지고 포제스의 신축을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3대장이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네. 그쪽을 이제 매입을 하실지 좀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포제스의 문제라고 하긴 그런데 이제 물리적인 거리 또는 심리적인 거리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네. 강남권이라고 본다면 포제스 같은 경우에는 강을 건너야 되는 강북권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네. 그거에 조금 생각이 좀 많아지시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 네. 그러니까 성수 쪽에서 재미를 보셨던 분들은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갖고 여기를 왔으니까 포제스도 분명히 잘 될 거야 네. 라고 오시는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그래서 포제스가 지금 계속 꾸준한 관심을 받는 것처럼 앞으로도 금방 완판이 될 것 같아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 단지들의 금액대가 워낙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맞아요. 있고, 그리고 지금 강남권이나 한남동에 분양을 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신규 분양 물건들이 있는데 사실 PF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지금 너무 안고 있죠. 네,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근데 요거 다음 설명드릴 현장들은 그나마 PF가 어느 정도 네, 해결이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기쁜 소식이 있긴 한데 손에 최근에 좀 그런 현상들이 많아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도 포제스는 이렇게 마무리를 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설명드릴 곳이 분양을 한 지가 좀 됐습니다. 시간적으로. 됐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단지 자체적인 평가는 저는 상당히 좀 높게 주고 싶습니다. 뭐 저도 이제 조은성 대표님이랑 같이 보기 전까지만 해도 네. 플렉스 73에 대한 얘기를 듣기만 했었어요. 네. 저는 리스크가 너무 좀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위치는 정말 너무 좋죠. 플렉스 73 뭐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안 보시는 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치죠. 그 쉐라탄 팰레스 호텔 네. 옛 부지이기도 하고 네. 또 바로 옆에는 뭐 성모병원도 있고 그리고 뭐 뒤쪽에 이제 서리풀을 끼고 있는데 그렇죠. 서리풀에 대한 개발 계획도 지금 내년부터는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될 현장이라서 좀 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맞아요. 많고 플레이스테이션이 처음에 좀 주목받았던 게 사실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너무 좀 뛰어났죠. 이제 뭐 건축가도 워낙 유명한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이목을 끈 게 바로 리처드 마이어라는 네. 그런 거장이 네. 들어온다. 네. 거장이 하고 싶은 걸 다 했다. 백색 라고 건물의 하는. 거장이죠. 그렇죠. 네. 그 거장이 지은 그 팰리스 73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끊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뭐 브릿지론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PF 문제들이 좀 겹쳐 있어가지고 네. 난항 아닌 난항을 좀 겪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어저께부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뭐 행사의 일부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다시 조금 이슈를 시키기 위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팰리스 73이 두 개 동으로 올라갔지만 하층부 부분에는 이제 오피스텔과 이제 맞아요. 고층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올라가는 이제 복합 건물인데 네. 오피스텔 한 호실을 네. 서울옥션 네. 경매에 붙였습니다. 네. 그 저희가 촬영 날짜 기준으로 어제 6월 25일 날 이제 경매 서울옥션에서 경매가 진행됐고 네. 시작가는 170억이었어요. 네. 170억인데 그 오피스텔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그 지어진 오피스텔 중에 가장 큰 단층이었습니다. 그렇죠. 실사용 면적이 한 140평 정도 되고 네. 전용 면적이 한 79평 네. 그리고 뭐 테라스 면적이 이제 40평 정도 되는 그런 제일 넓은 오피스텔이었는데 어저께 경매에 낙찰이 됐죠. 어쨌든 낙찰가는 219억이었네요. 맞아요. 네, 219억에 낙찰이 되면서 네. 재밌는 건 이거 다시 주목을 받다 보니까 그 후실도 219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네. 나머지 잔여 후실 2개도 지금 계약이 됐다고 네. 알려지고 이번 있습니다. 주에만 오피스텔 동에 3개 호실이 계약이 완료가 그렇죠. 됐습니다. 네. 기존 분양가보다도 훨씬 높게 지금 낙찰이 됐던 호실이기 네, 때문에 이런 게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PF 대출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가의 건물이 낙찰이 되고 계약이 된다는 거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좀 생각합니다. 바꿔서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옥션에 올라가서 이제 이슈화가 되고 아직도 펠리스 73에 대해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홍보가 조금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죠. 초반에 그렇죠. 핫 이슈에 했다가 조금 지지부진하게 갔던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다시 이슈화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됐고 그 1년 사이에 이제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네, 많이 바뀌었고 지금 이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펠리스 73만에 가지고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저는 상당히 좀 마음에 들거든요. 이제 단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수준이 워낙 높기 네. 때문에 유학을 가는 이제 자녀분들을 위해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입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적인 부분들이 워낙 타 단지보다 압도적인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또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게 두 개 동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30층 이상 분은 한강 조망을 다 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 동은 거실 부분이 파노라마 뷰가 보이는 거고 또 한 개 동은 사실 안방이죠. 마스터룸이 전체적인 파노라마룸을 보게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동인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거실에서 보는 파노라마 뷰가 훨씬 좀 마음에 들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극명하게 갈리는 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눈 떴을 때 네. 보이는 파노라마 뷰를 얻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동이 완전히 딱 갈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취향적인 설계도 들어간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네. 무엇보다 갔을 때 이제 물론 뭐 지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갤러리를 방문했을 때 느껴지는 조금 뭔가 압도적인 면이 강했다. 그래서 이제 PF가 계속 연장이 되고 어떻게든 좀 어렵게 끌고 나갔던 현장인데 네. 이번 옥션 경매를 통해서 이제 계약이 어느 정도 돼서 제가 지금 이제 시공사에서도 그 옥션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했는데 삼성물산에서도 참여를 했었고. 네, 그 자리에서 이번 달 말에 이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일단 들려오는 말로는 PF 문제도 지금 해결이 됐고 네. 그리고 마지노였던 준공의 마지노였던 6월에 삼성물산이 착공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PF 문제들로 이제 착공을 계속 미뤄지거나 맞아요. 이제 분양을 못 하고 있던 현장들에 비해서 어쨌든 펠리스 73은 좋은 이제 분위기를 다시 조금 분위기를 타서 이제 착공에 들어갔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또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이제 펠리스 13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기존의 펠리스 13이 이제 잠원동에 위치했기 때문에 강남이 아닌데 분양가 자체가 워낙 높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반포에 있는 원밸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리버파크도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워낙 많이 올라가고 어제도 아크로 리버파크 펜트하우스 계약자분이 뮤지컬 배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도 이제 최고가에 매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금액대가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이제 펠리스 73의 분양가도 이제 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좀 긴 시간인데 네 군데 현장들을 분위기를 좀 얘기해봤습니다. 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